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은퇴 후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방향이 현재의 막대한 국민연금 적립금, 즉 기금은 그대로 둔 채 단지 고갈되는 시점만 연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 심지어 개혁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땜질식 처방은 지금까지 거듭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된다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되는 모든 국민연금 제도의 논의는 개혁은커녕 개선조차도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파는 가게는 국민연금의 미래를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라는 슬로건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연금을 제대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할까? 그것들을 국민연금 제도 개선 안에 담아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은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이고요. 1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 그리고 외국의 사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임해야 할까, 이런 정도를 나누어 볼 것이고,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은 이렇게 되어져야겠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미래에 이대로 좋은가인데요. 첫 번째는 외국의 변천사를 그대로 따라가야 할까? 국민연금은 당연히 우리나라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을 했고 또 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이 변화와의 과정을 거쳤던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 그 나라의 고유한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서 변화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맞는 환경, 여러 가지 또 사회, 정치, 경제 틀 속에서 변화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대로 답습한다는 이 사고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두 번째, 현재 엄청난 적립금 또는 적립 배율을 꼭 유지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적립금, 연금기금의 적립 배율, 이 적립 배율은 올 한 해 1년 동안 지급되어야 할 국민연금 지급액 비해서 지금 현재 쌓게 누적되고 있는 기금 적립금이 얼마인가라는 배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한국은 지금 28.1배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지급되어야 될 국민연금보다 무려 28배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 스웨덴은 1배에 불과하고 미국 3.3배, 캐나다 4.8배, 일본은 2.8배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재 엄청난 적립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만 연장하는 것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 심지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무리하다. 그것은 땜질식 처방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엄청난 적립금을 어떻게든 이 적립금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은 당연히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은퇴 후 가장 기본적인 재정입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공적인 보장 기능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공적 보장 기능을 당연히 유지하면서도 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은
국가에서도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도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궁극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세 시대에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증가한 미래를 감안하면 사적인 유연성, 즉 내 개인 투자 자산이라는 부분에서의 유연성도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공적 보증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적 유연성을 확대할 수 없을까?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질문, 외국의 벤처사를 그대로 답습해야 할까? 현재 엄청난 적립금을 꼭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논의해야 할까? 세 번째, 공적 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적 유연성을 확대할 수는 없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토대로 지금부터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일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개괄적인 현실 그리고 미래에 닥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정의, 그것이 바로 일부입니다. 첫 번째, 이 국민연금의 현실 첫 번째는요.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계속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표에 있는 것처럼 2013년도에는 지난번 재정 계산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2060년에 사라진다고 적자로 전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그때보다는 뭐죠? 한 3, 4년 정도 단축이 되어서 2060년이 아니라 2056년에서 2057년쯤 기금이 고갈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출산율이 낮습니다. 합계 출산율 1.05를 전제로 할 때, 그 다음에 고령화는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급증함으로써 결국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고갈 예상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나이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건데, 2018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이 고갈을 2057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 앞으로 41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41년 남았는데 당연히 현재의 대체율 또 보험료를 내는 비율만큼 똑같지 않겠죠. 왜냐하면 계속 출산율은 저하되고, 즉 궁극적으로는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2057년에 고갈된다 하더라도 절대 현재 조건으로 계속 유지되기도 힘들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다. 그리고 지급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또 변화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 2057년이 지금부터 4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현재의 70세나 60세 정도까지는 우리가 100세 시대로 보면 그냥 해피하죠. 지금까지 이제 받고 있는 세대잖아요. 이 받고 있는 세대에서는 해피합니다. 그런데 이 50세만 넘어가더라도 조금 불안합니다. 왜? 50세가 우리 100세 인생을 따질 때 50년이 남았는데 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41년대 없어진다는 거죠. 40세는 완전 불안합니다. 왜? 지금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상당 기간 내어야 합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41년 고갈 예상 시점을 따지면 지금부터 80세에 고갈이 됩니다. 계속 더 많이 낼 거고, 또 80세에 어떤 의미에서는 100세 시대에서는 80세 이후가 진정한 은퇴인데 막상 은퇴하는 그 시점에서는 국민연금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30대, 20대는 이거는 완전 더블 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갈을
조금 늦추는 것에 목적을 둔 국민연금 개선은 특히 미래 세대, 우리들의 자녀 세대에게는 완전 그냥 멘붕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될 한 가지 이야기, 연금 지급 방식인데, 이 국민연금을 지급 방식은 크게 운용하는 방식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죠. 적립은 우리나라처럼 계속 이제 쌓아두었다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될 연금액을 미리부터 쌓아두고 운용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건데, 자, 아주 이상적으로 보면 지급할 연금액이 만약에 뭐 100조다. 그러면 100조를 쌓아두고 이 운용 수익, 알이죠, 알. 그 100조의 수익금, 즉 이자를 가지고 그 해에 지급받을 사람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운용 수익만 가지고는 지급되기 힘들고 받아갈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운용 수익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국은 부분 적립 방식입니다. 운용 수익과 또 지금 계속 납입하고 있는 이 돈도 지금 연금 지급에 쓰고 있는 거죠. 또 지금까지 많이 적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부분 적립 방식을 취하고 완전한 이상적인 순수한 적립 방식은 아니다. 즉 운용 수익만 가지고 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부과 방식은 국민연금 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거들났어. 말 그대로 고갈되었어 라고 할 때는 그래도 국민연금 제도를 운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고 있던 사람들 올해 지급받을 사람 손들어. 예를 들면 10,000명이네. 얼마야 올해 지급받아야 될 금액이 예를 들면 100조네 라고 하면 올해 돈 벌고 있는 사람 손들어. 얼마 몇만 명이야? 예를 들면 100만 명이야 라고 하면 100만 명이 자기 유렛 소득 정도에 따라서 올해 지급되어야 될 100조 원을 나누어서 올해 내는 방식이에요. 매년마다 지급되는 연금액을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부과 방식이다. 대체로 다른 이게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처음에는 적립 방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나중에는 부과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왜? 돈이 거들나니까. 미국도 그렇고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가 구체적인 적용 계산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큰 틀에서 보면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어 있거나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도 이것에 이제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날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2057년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 2057년 즉 연금 기금이 제로인 상태에서 가입하는 사람은 자기 소득의 26.4%를 내어야 합니다. 이게 소득세가 아니라 연금 보험료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소득세 있죠, 건강보험료 있죠 등등 하면 없죠. 월급에서 생활비 쓰기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2088년에는 만약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2088년에는 보험료 부담이 비율이 37.7%.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현재의 기금이 그대로 유지한 채 다만 고갈되는 시점만 연장하는 것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목적이 있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1.05명으로 가정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 1.05가 크게 개선될 여지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할 때 결국은 우리의 연금 지급 방식이 언젠가 고갈되고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 제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마막대한 이 부담을 누가 흔쾌히 오케이 하겠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외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변천되어 왔을까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더 냅니다.
더 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더 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소득의 20%를 냅니다. 우리는 아직도 9%에서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안을 낸 것이 당장의 보험료를 지금 현재 9%에서 11에서 13.5%를 인상해라. 그 다음에 2088년까지 17.2%로 계속 점진적으로 인상해라라고 안을 낸 거죠. 이것은 현재 국민연금 기금을 계속 이제 유지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당장 보험료 올려라. 그리고 2088년까지 17.2%로 인상해라. 이것은 외국의 국민연금들이 첫 번째 변화는 더 낸다. 두 번째 변화. 그렇다면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더 내는 것으로 안 돼요. 계속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변했냐? 이제는 더 내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거기다가 덜 받는다.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부분 외국의 사례들 보면 소득의 20% 정도 낸다. 아까 말씀드렸고 자기 소득의 40 내지 50%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초 국민연금이 시작되었던 1988년도에는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차례 제도 개선을 이렇게 거치면서 지금 현재는 2028년부터는 40% 정도의 소득 대체율 자기 지급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2028년부터는 적어도 외국의 사례 정도 수준에서 받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소득 대체율 기준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40년을 가입했을 때 그나마 기준입니다. 70%든 또 2028년부터 낮추어져서 40%이든 간에 이게 40년 가입자 기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40년을 온전히 가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직장 잘리죠? 회사 망하죠? 등등의 여러 개인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직장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계속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턱없이 적다. 실제로도 2017년 지난해 기준 실질 소득 대체율을 보면 24.2%에 불과하더라. 자기 소득의 24% 정도밖에 못 돌려받더라. 왜냐? 40년 가입이 안 되니까, 못 채우니까. 따져보니까 평균 한 17년 정도 가입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2028년부터 40%로 소득 대체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사람들은 그 소득 대체율이 40%는 커녕 한 15%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 최초 지금 70%에서 진행되어 왔던 이 국민연금 지급액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평균 17년 가입의 24.2%에 불과한데 이게 40% 대체율로 낮춰지면 40%로 지급이 받는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결국 40년 가입이 안 될 것이므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훨씬 떨어져서 오히려 15%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돈은.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의 최저 보장을, 최저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껌값의 용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정말 개선 또는 개혁하려면 근본적인 핵심이 필요하다. 바로 현재의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에 더해서 이제는 늦게 받는다. 그래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다. 우리나라도 60세부터 받는 걸로 했다가 지금은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에서는 이 65세도 안 된다. 67세로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67세는
영원하겠습니까? 나중에는 67세도 안 된다, 70세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재의 국민연금 막대한 기금을 그대로 둔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인데 국민의 것이 아닌 맹탕, 오히려 스트레스인 국민연금, 우리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혜택은 점점 줄어드는, 껌가시 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했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생겼네요. 더치페이입니다. 내가 낸 돈만 받는다, 뭐 이런저런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낸 돈만 뭐 깨끗하게 받자. 더치페이죠. 불만 없죠. 그죠? 스웨덴, 칠레가 이런 이렇게 내가 낸 돈만 받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 회사 퇴직연금 제도의 확정 기여형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DC형 같은,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국민연금 없애고 스스로 알아서 개인연금을 들든가 말든가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외국의 변천 사례를 보니까 내가 낸 돈만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그런 국민연금이 있더라 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 외국의 지급 방식 변천사 종합하면 어쨌든 연금 제도는 존속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연금 제도는 변화는 있지만 존속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식은 변경된다. 문제는 이 변경되는 방식이 국민의 부담을 현재 상태로 최소한 유지, 혹은 할 수 있다면 낮추어주고, 또 국민들이 지급받는 그 금액, 혜택은 현재의 방식 최소한 유지, 또 할 수만 있다면 더 높여주는 방식이면 당연히 오케이 콜인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은 기본인데, 이게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낸 돈만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것이 아닌 국민연금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즉 그녀는 마음이 변할 뿐, 이때 그녀는 국민연금이죠. 그녀는 마음이 변할 뿐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미래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외국의 변천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될까? 아니다.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현재의 엄청난 적립금 또는 적립비율을 꼭 유지해야 할까? 아니다. 이것이 없어도 된다.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당연히 공적 보증 기능은 유지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는 보험료니까, 또한 국민연금을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처럼 국민들의 사적 유연성도 지금보다는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2부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 순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친절한 재테크 돈 파는 가게는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었거나 저희 돈 파는 가게와 또한 공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뿐만 아니라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새롭게 업로드되는 정보들을 빨리 구독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